안녕하세요. 플래닛 팟캐스트입니다. 청취자 여러분, 혹시 어린 시절을 보냈던 고향이나 아니면 여행으로 우연히 들렀던 되게 조용하고 아름다운 시골 마을이 지도상에서 영영 사라진다면 어떨 것 같으신가요? 아, 정말 상상하기 싫은 일이네요. 사실 근데 그게 머지않은 미래일 수도 있다는 게 무서운 거죠? 맞아요. 지금 국토교통부가 이 지방 소멸이라는 거대한 위기에 대응하려고 총 1,000억 원 규모의 대규모 재정 지원에 나섰단 말이에요. 1,000억 원이면 진짜 엄청난 규모죠. 중소도시들의 균형 성장을 이끌겠다는 정부의 의지가 좀 엿보이는 숫자랄까요? 네, 이번 공모가 크게 두 가지 트랙으로 나뉘는데 하나는 투자 선도지구고 다른 하나는 지역 수요 맞춤 지원입니다. 이게 생각해보면 마치 거대한 스타트업 피칭 대회 같아요. 스타트업 피칭이요. 비유가 재밌네요. 그렇죠. 단지 참가자가 무슨 유니콘을 꿈꾸는 IT 기업이 아니라 그 생존과 성장을 걸고 아이디어를 내는 지방 중소도시들인 셈이죠. 자, 이 흥미로운 내용을 하나씩 풀어볼까요? 네, 본격적으로 파헤쳐보죠. 그 전에 이 방송을 듣고 계신 청취자님들께 질문을 하나 드리고 싶어요. 만약 청취자님의 고향이나 아끼는 지역이 소멸 위기에 처했다. 그러면 과연 어떤 마스터 플랜으로 그곳을 살려낼 수 있을까요? 와, 이거 진짜 묵직하게 다가오는 질문인데요. 사실 그 마스터 플랜의 현실적인 답안을 정부가 이번 공모를 통해서 지자체들에게 요구하고 있는 거거든요. 네네. 지역 소멸이 무슨 10년, 20년 뒤에 막연한 경고가 아니라 당장 올해 읍면동 단위에서 초등학교가 폐교되고 병원이 문을 닫는 아주 눈앞의 현실이니까요. 맞아. 당장 내일의 문제죠. 그래서 이번 1,000억 원 재원 투입은 단순히 옛날처럼 예산을 골고루 나눠주던 관행에서 벗어나서 지역이 스스로 돈을 벌고 사람이 모이는 자생력을 갖추게 유도하는 데 초점이 맞춰져 있습니다. 자생력. 그럼 그 자생력을 어떻게 만들 것인가? 첫 번째 트랙부터 좀 볼게요. 대규모 경제 거점을 깨우는 마스터키. 바로 투자 선도지구입니다. 네, 투자선도지구죠. 지역 경제를 돌게 하는 피는 결국 막대한 민간 자본이잖아요. 수도권이랑 제주도를 제외한 기초지자체가 대상이고 올해 딱 5곳 내외만 선정한다고 하더라고요. 네, 경쟁이 엄청 치열할 겁니다. 지원 혜택이 어마어마하거든요. 사업당 최대 1,000억 원의 국비가 지원되는데 발전 촉진형 기준이긴 하지만요. 1,000억 원이요? 와, 근데 1,000억 원이라는 숫자보다 사실 더 무서운 혜택이 숨어 있습니다. 돈보다 더 무서운 혜택이요? 그게 뭐죠? 바로 건폐율이나 용적률 완화 같은 걸 포함해서 무려 73종에 달하는 규제 특례 패키지가 통째로 제공된다는 겁니다. 여기서 진짜 흥미로운 점은요. 73중의 규제 특례라는 게 기업들 입장에서는 그야말로 막강한 VIP 프리패스 같은 거잖아요. 그렇죠. 완전히 레드카펫을 깔아주는 거죠. 예를 들어서 어떤 시골 땅에 3층짜리 창고밖에 못 짓는 엄격한 제한이 있었는데 거기가 투자 선도지구로 지정이 딱 되면 갑자기 10층짜리 최첨단 스마트팜 복합단지나 수소 연료전지 연구소 같은 걸 올릴 수 있게 확 풀어준다는 거잖아요. 규제가 풀려야 계산기가 다르게 두드려지고 민간의 진짜 큰 돈이 움직이니까요. 아니 근데 제가 여기서 약간 강한 의문이 드는 게요. 혜택이 엄청난 만큼 조건도 만만치가 않더라고요. 네, 조건이 좀 세죠. 총 투자 금액 500억 원 이상이거나 아니면 100인 이상 신규 고용 창출이 필수 조건이던데요. 광역교통망 연계나 역세권 개발처럼 스케일도 너무 크고요. 네네. 솔직히 인구도 줄고 인프라도 열악한 소도시 입장에서 이 500억 투자나 100명 고용이라는 조건은 너무 과혹한 허들 아닌가요? 이 지점에서 아주 중요한 질문이 떠오르네요. 네, 왠지 좀 여유 있는 곳들만 다 챙겨가는 것 같아서요. 왜 정부가 가장 열악한 곳을 돕겠다면서 500억 원이라는 높은 장벽을 세웠을까? 이걸 이해하려면 과거를 좀 봐야 합니다. 우리가 예전에 지역 균형 발전한다고 수십조 원을 썼는데 그게 어떻게 증발했는지를요. 아, 과거의 실패 사례요? 네. 예전에는 모든 지역이 소외감 느끼지 않게 그냥 예산을 n분의 1로 쪼개서 이른바 얇게 펴바르기 식으로 지원을 했었거든요. 맞아요. 조금씩 다 나눠줬죠. 그러니까 5억, 10억씩 받은 마을들이 그냥 일회성 축제 한번 하거나 작은 도로 포장 하나 하고 끝난 거예요. 지역 소멸이라는 이 거대한 파도를 막기엔 턱없이 부족했던 거죠. 아, 얇게 넓게 바르는 연고로는 이 중증 질환을 고칠 수 없었다. 약간 이런 말씀이시군요. 맞습니다. 그래서 이 500억 원, 100명 고용이라는 엄격한 기준이 단순히 문턱을 높이는 게 아니라요.
실제로 일자리를 만들고 지역 전체를 견인할 수 있는 진짜 앵커, 그러니까 구심점 역할을 할 수 있는 곳에 예산을 몰아주겠다는 전략적 의도인 겁니다. 확실한 거점 하나를 제대로 키우겠다. 네, 하나의 거대한 복합 역세권이 제대로 터지면 거기에 납품하는 하청 업체나 직원들이 밥 먹는 식당, 또 그들이 살 아파트까지 연쇄적인 파급 효과가 확 일어나니까요. 듣고 보니까 그 핀포인트로 들어가는 강력한 항생제 주사 같다는 생각은 확 드네요. 근데요, 서류상으로는 그 500억 투자 이런 거 얼마든지 부풀릴 수 있잖아요. 아, 그 페이퍼 컴퍼니식 행정이요? 네. 막 예쁜 조감도 들이밀면서 우리 A기업이랑 MOU 맺어서 500억 받기로 했습니다. 이래놓고 막상 선정되면 발 빼버리는 경우 뉴스에서 엄청 많이 봤거든요. 그래서 이번 심사 방식이 과거랑 확연하게 달라졌습니다. 서류 부담은 확 줄여주되 부지 확보 현황이나 재원 조달 계획 같은 그 실현 가능성을 송고처럼 아주 날카롭게 검증하겠다는 거죠. 오, 송고처럼요? 네, 건물을 올릴 땅은 실제로 샀는지, 500억은 구체적으로 어떤 전등으로 조달할 건지 현장까지 가서 꼼꼼히 따지겠다는 겁니다. 금쪽 같은 시간과 예산을 낭비하지 않겠다는 정부의 의지죠. 확실히 100억짜리 트랙은 묵직하고 좀 거시적이네요. 네, 아주 거대한 엔진을 만드는 작업이죠. 근데 한번 생각해 봅시다. 막대한 자본으로 번듯한 첨단 산업단지를 지었어요. 지었죠? 근데 거기를 빠져나와서 동네 읍내로 가보면 병원도 없고 문화시설도 없고 청년들 갈 카페 하나 없다면요. 낮에는 거대한 공장에서 일하는데 밤이 되면 정부, 인근 대도시로 퇴근해버리는 그런 유령 도시가 되지 않을까요? 아, 정말 정확한 지적이십니다. 거대한 경제 엔진을 만드는 것도 중요한데 그곳에 사는 사람들의 일상이 무너지면 사실 아무 소용이 없거든요. 바로 콘크리트 대신 삶의 질을 채우는 생활 밀착형 지원 사업, 지역 수요 맞춤 지원입니다. 지역 수요 맞춤 지원이요. 이건 대상이나 규모가 어떻게 되나요? 성장 촉진 지역으로 지정된 70개 기초 지자체 중에서 15곳 내외를 선정하고요. 사업당 최대 30억 원을 지원합니다. 오, 30억 원이요? 앞서 말한 100억 원에 비하면 스케일이 확 줄어드는데 이 돈으로 대체 뭘 바꿀 수 있죠? 예전에도 이 돈으로 무슨 마을회관 짓고 도서관 짓고 다 하지 않았나요? 이게 성격이 확 바뀌었다는 걸 아셔야 합니다. 청취자님 혹시 지방국도 달리시다가 뜬금없이 산골짜기에 막 거대하고 으리으리한 커뮤니티 센터 보신 적 있으시죠? 엄청 자주 봅니다. 건물은 번듯한데 막상 밤에 보면 불 다 꺼져 있고 관리인도 없는 그런 텅 빈 건물들이요. 네, 과거의 그 덩치 큰 기반시설 건설, 이른바 하드웨어 만능주의의 잔해들입니다. 이번 공모는 그런 건물을 짓는 데 돈을 쓰지 않아요. 그럼 어디다 쓰죠? 기존에 쥐어진 시설들을 활성화하는 프로그램이나 생활 서비스 확충 같은 소프트웨어 중심으로 방향을 완전히 전환했습니다. 새로 짓지 말고 있는 걸 써먹어라. 네, 예를 들면 교통이 불편한 어르신들을 위한 찾아가는 의료버스나 방치된 건물을 활용한 청년 창업 교육 프로그램 같은 데다가 30억을 쓰라는 거죠. 건물이 아니라 사람의 활동 자체에 돈을 쓴다. 이거 진짜 합리적이네요. 게다가 제가 보니까 소멸 위험이 특히 높은 지역 활성화 지역에는 가점도 주더라고요. 맞아요. 가정 위태로운 곳에 먼저 산소 호흡기를 달아주는 조치죠. 그리고 저 하나 더 눈에 띄는 게 있었어요. 바로 현역 보너스라는 건데요. 아, 네. 2개 이상 시군이 경계를 허물고 공동 참여할 경우에 각 시군에 추가 예산 주는 거 말씀이시죠? 맞아요. 이 대목에서 정부가 아주 영리한 당근을 던진 것 같아요. 솔직히 말해서 이게 마치 라이벌 고등학교 두 곳한테 식당같이 쓰면 최고급 뷔페해주겠다 이러는 꼴이잖아요. 아주 찰떡 같은 비유네요. 아니 근데 행정구역이라는 게 보이지 않는 진짜 높은 벽이잖아요. 시장 군수들끼리 막 자존심 싸움도 하고 예산 뺏기기 싫어하고 이웃 지자체들이 생활권 단위로 손을 잡는 게 현실적으로 얼마나 어려운 일인가요? 여기서 놀라운 사실은요. 행정구역은 벽을 치고 있지만 주민들의 실제 생활은 전혀 그렇지 않다는 겁니다. 청취자님들 주말에 마트 가거나 응급실 갈 때 거기는 우리 시가 아니라 옆 동네니까 가면 안 돼. 이렇게 생각 안 하시잖아요. 전혀 안 하죠. 내비게이션 찍고 제일 가깝고 좋은 곳으로 그냥 가죠. 바로 그겁니다. 주민들 출퇴근이나 쇼핑 반경은 행정구역 선표에 머물지가 않아요. 근데 행정은 자꾸 인구 3만 명인 두 지역이 경쟁하듯 수영장, 도서관을 각각 짓거든요. 둘 다 지어서 둘 다 적자나는. 그렇죠. 이 협력 보너스는 그런 중복 인프라 투자를 막고 실질적인 지역 상생을 이끌어내려는 핵심 장치인 겁니다. 야, 철저한 자본주의적 당근이네요. 아주 좋습니다. 자, 경제 거점을 만드는 투자 선도지고
그리고 삶의 질을 높이는 지역 수요 맞춤 지원. 기획은 너무 훌륭한데 이런 혁신적인 아이디어들이 서류로 끝나지 않으려면 결국 언제 어떻게 실행되느냐가 제일 중요하잖아요. 맞습니다. 시간과의 싸움이죠. 아무리 좋은 약도 골든타임 놓치면 끝이니까요. 그래서 이번 2026년 타임라인을 보면 굉장히 속도감이 있습니다. 일정이 어떻게 되나요? 당장 3월 27일에 지자체 대상 설명회가 시작되고요. 이후 사전 컨설팅이랑 서면 현장 심사를 거쳐서 6월 말에 투자 선도지구가 확정됩니다. 그리고 7월 말에는 지역 수요 맞춤 지원 대상지가 선정되죠. 잠깐만요. 3월에 공고 내고 6월, 7월에 바로 결판이 난다고요? 네, 세부 내용은 지역개발 정보 시스템에서 확인 가능한데 엄청 빠른 편이죠. 그래서 이 모든 게 무엇을 의미할까요? 정부 사업치고는 진짜 엄청난 스피드전인데 그만큼 다급하다는 뜻일까요? 이걸 더 큰 흐름과 연결해 보면요. 아까 서류 부담 줄이고 실현 가능성에 초점 맞춘다고 했잖아요. 이 다급한 지방 소멸의 골든타임을 절대 놓치지 않겠다는 겁니다. 아, 시간이 없다. 네, 준비 안 된 지자체들 서류 기다려주면서 허비할 시간이 없다는 아주 내곡하지만 필요한 현실인 거죠. 신광호 국토정책관도 준비된 상업을 신속히 선별해 지방 곳곳에 활기가 눈에 보이도록 하겠다라고 강조했거든요. 준비된 자에게만 생명줄을 던지겠다. 아주 서늘하면서도 공감이 가는 말입니다. 자, 오늘 저희가 깊게 파본 내용 벌써 마무리할 시간이 다가왔는데요. 네, 정리를 한번 해볼까요? 오늘 내용을 좀 요약하자면요. 국토교통부는 총 1,000억 원의 재원을 풀어서 두 가지 무기를 꺼내들었습니다. 민간의 거대 자본을 끌어들여 경제 거점을 만드는 1,000억 원짜리 투자선도지구, 그리고 낙후된 곳의 실제 생활의 질을 높이기 위해 지자체 간 협력을 유도하는 30억 원짜리 지역 수요 맞춤 지원이죠. 네, 그리고 실현 가능성을 최우선으로 해서 속도감 있게 6월에서 7월에 빠르게 결판이 난다는 게 핵심이고요. 맞습니다. 혹시나 지금 이 방송 듣고 계신 청취자 여러분 중에서 화려한 대도시에 사신다고 해서 이 이야기에서 자유로울 수 있다고 생각하시면 안 됩니다. 절대 안 되죠. 이 대한민국의 작은 모세혈관 같은 중소도시들이 생존력을 잃는다면 결국 국가경제 전체의 심장인 대도시들도 제대로 뛸 수 없기 때문입니다. 네, 우리는 다 하나로 연결되어 있으니까요. 자, 오늘 방송을 끄고 나면 청취자 여러분도 한번 상상해 보셨으면 좋겠어요. 청취자님에게 막대한 예산과 그 73개의 규제를 없앨 수 있는 마법의 주의봉이 주어졌다고 쳐보죠. 오, 기분 좋은 상상이네요. 여러분의 추억이 깃든 그 작은 동네에 과연 어떤 소프트웨어와 하드웨어를 채워 넣으시겠습니까? 단순히 건물을 짓는 걸 넘어서 말이죠. 네, 단순히 높은 건물을 짓는 걸 넘어서 사람을 그곳에 머물게 하는 진짜 매력은 과연 무엇에서 나올까요? 한번 고민해 보시길 바랍니다. 정말 많은 생각을 하게 만드는 질문이네요. 오늘 저희가 준비한 심층 탐구 시간은 여기까지입니다. 다음 시간에도 여러분의 호기심을 자극할 더 깊이 있고 매력적인 소스로 찾아오겠습니다. 함께해 주신 청취자 여러분, 감사합니다.